지금 꿈의 학교를 보니까 정말 주인이네요. 공부의 주인, 삶의 주인. 이게 확 느껴지는데 아까 초기에 그 지역사회 그 레스토랑 셰프한테 학생이 직접 전화해서 네. 네, 이거 배우고 싶습니다. 네. 전화하는 모습 보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니, 저는 못 봐도 우리 지금 꿈의 학교 출신 우리 김시은 지금 이제 대학생이죠? 네. 우리 김시은 학생의 표정을 봤는데 밝아요. 좀 미소 보세요. 얼마나 맞습니다. 밝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표정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꿈의 학교를 통해 가지고 좀 삶을 좀 즐길 줄 알고 내 삶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꿈의 학교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 살아가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저 부모님한테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꿈의 학교 시작 안 했으면 지금이랑 되게 많이 달랐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저는 되게 부끄러움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얼굴도 엄청 잘 빨개지고 얼굴 잘 빨개진다고요? 네, 친구들 앞에 있을 때 막 그랬었는데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지금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이제 제일 크게 저의 변화를 준 거는 내가 학생이지만 공부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내가 하고 싶다면 이뤄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이제 가장 크게 배웠었던 것 같고요. 꿈의 학교 하면서 저희 꿈의 학교 이제 대표님, 저희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마이크를 이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냥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꼭 발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어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를 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아니 원래 이 카메라 앞에 이렇게 딱 등장을 하면 얼음이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너무 익숙해 있는 모습 아니에요? 네. 평상시에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험들 많이 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가장 그 두드러진 그 변화가 지금 우리 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자기가 누군지 자기 주도성, 자기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성장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거는 제가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제 클래스에 꿈의 학교 경험한 학생이 둘이가 있어요. 발표력도 뛰어나고요. 초중등 학교 때 소위 말해서 경험에 몰입을 해봤고 그 몰입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그 큰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연구에도 나오고 있고 진학 결과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험하셨던 학생분하고 우리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작은 모습일 수 있잖아요. 이게 일반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나 뭐 이런 조사 내용 이런 것들은 혹시 있기는 있나요?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제가 올해 5월달 자료를 신문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시연 학생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기 꿈의 학교를 경험한 대학생들은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 자기 주도학습 능력이라든지 도전의식이 높아졌다라고 나와 있고 저희 학교는 중학생까지만 봤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멘토로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모둠에서 이렇게 좀 꿈의 학교에서 처음 시연 학생처럼 좀 쑥스러워하고 잘 적응 못하는 학생들한테 언니로서 때로는 다정한 누나로서 끌어주는 역할도 하고 또 때로는 모둠 토론 같은 게 들어갈 때 선생님의 역할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이 아이 작년에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토론회에도 이 아이가 나가서 사회를 볼 만큼 굉장히 주도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성장하는 게 이렇게 매년 오래 다니는 학생들은 매년 이렇게 볼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사실은 높아지고 있고 또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다고 어머님이 청와대 꿈의 학교에다가 그냥 이렇게 가입비를 내야 된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네. 대표님은 어떤 반응을 확인하셨나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고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졸업하는 시점에 가서는 굉장히 만족도와 홍도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학부모님들은 늘 반응도 좋고 만족도도 높으신데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그런 것도 하세요.
이 꿈의 학교 어른들도 하면 안 되냐. 어른들의 꿈의 학교도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 어른들의 꿈의 학교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오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아이들을 넣어주면서 저 여기 물감이라도 닦으면 안 될까요? 아니, 물통 날라드리는 일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같이 보고 싶고 참여하고 싶다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중에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어른들의 꿈의 학교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하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왠지 뭐 이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이 나이에 꿈을 꾸라니까 네.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대표님 계신 곳이 물듬 네, 물든 공동체. 물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그 서로에게 물들자, 좋은 물들자. 물 들어온다는 게 네,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물든다는 그 의미군요. 그 받침 그 듬의 리을 미음 받침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서로 좋은 물 들고 우리의 좋은 물을 또 드리자라는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렇죠. 저희 공동체라는데. 포천 지역에 계시는 전문가분들로 모여 있는데 어떻게 출발한 거예요? 포천에 아울렛 단지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울렛 단지 중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세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가난한 화가나 공예가 분들이 작업실을 구하다 보니 거기 어쨌든 모이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골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뭘 하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를 지역의 아이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실 수는 없어요? 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마을 교육 공동체, 물든 공동체.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꿈의 학교 어떤 것인지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도농복합도시 경기도 포천의 소흐름. 그곳에 작은 예술가 갤러리가 있습니다. 10년간 갤러리를 운영해온 윤수정 화가는 3년째 꿈의 학교를 운영 중인데요. 어떤 꿈의 학교인가요? 저희 꿈의 학교 이름은 퍼포먼스 페인터즈 꿈의 학교인데요. 행동을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수업이에요. 비대면 수업 이후 오랜만에 학생들과 만나는 선생님. 너무 오래간만에 봤다, 그지? 우리 막내 조, 우리 아윤이, 우리 지우. 같은 마을에 사는 학생들이라 그런지 꽤 친근해 보이는데요. 오늘 윤수정 화가가 준비한 수업은 손으로 물감을 발라 그림을 그리는 핑거 페인팅입니다. 저 재료 준비는 선생님이 다 예산에서 다 나와요. 예산은 좀 어떻게 넉넉한 편인가요? 재료비 정도는 쓸 수 있는데 돌아가는 데는 어떻게 그 그럼요. 정도는 든다. 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꿈의 학교를 할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예술 활동을 체험해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매회 다양하고 독특한 미술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직접 이렇게 물감 만져보니까 어때요? 미끌미끌거려요. 평소에 만져볼 일이 없어서 느낌이 좋아요. 마을에 있는 전문가들한테서 그 전문적인 직업에 관한 것도 배우고 경험해보는 거잖아요. 신기해하고 재밌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곳엔 윤수정 화가 외에도 다양한 예술가들이 꿈의 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복합상가 단지에 생긴 유휴 공간에 지역 예술가들이 둥지를 틀었고 그것이 자연스레 꿈의 학교로 연결된 건데요. 저런 공간이 있으면 진짜 학교답겠다. 공간 중요하잖아요. 예술 체험은 학교보다 더 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포천에서 40년째 살면서 종이공예를 가르치고 있는 최현경입니다. 마을 교사로 오래 활동한 만큼 학생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느낀다는 최현경 공예가. 그 중에서도 예진이와는 매우 각별한 사이라는데요. 작품을 만드는 손길부터 남달라 보이죠? 친구 꿈이 뭐예요? 종이공예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어느 정도 적성도 맞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어요. 예진이가 일찌감치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었던 건 오래전부터 예진이를 지켜봐온 최현경 선생님 덕분이랍니다. 예진이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 종이공예에 흥미를 너무 갖고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학교 안에서는 그 자격증반이 없었어요. 제가 이 꿈의 학교를 운영하게 됐을 때 예진이한테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니? 그랬더니 흔쾌히 예진이가 너무 좋다고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지금 3년째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진이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마을에서 꿈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뭐 할지는 못 정했어요. 그럼 앞으로 찾아보자. 이거 하다 보면은 꿈이 생기겠죠? 경험의 기회만큼 학생들이 꿀 수 있는 꿈의 가짓수도 늘어난다고 믿기에 소흐릅 꿈의 학교 공간은 타 지역 예술가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수업의 경우 전문 강사에게 빈 강의실을 대여해 꿈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덕분에 학생들은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플로리스트 같은 고급 자격증 실습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니 근데 돈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귀찮지 않으세요? 아니요, 재밌어요. 저도 그래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해요? 네, 즐겁잖아요. 이곳은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소확행 합주단입니다. 물든 공동체 담당자분이랑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마을 주민이셔서 이제 학생들하고도 조금 더 친근한 관계를 갖고 계세요. 포천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이제 공연 같은 기회를 많이 주시고 이제 조언 관련해서도 많이 해주시면서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소확행은 매년 열리는 꿈의 학교 축제를 위해 공연 연습에 매진해 왔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축제가 잠정 연기된 상황인데요. 2년 동안에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꿈의 학교에 대한 그 알림, 홍보 이런 것들이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소확행 외에도 포천의 많은 꿈의 학교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는 요즘 마을 예술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수정 화가는 아쉬워할 학생들을 위해 따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는데요. 바로 마을 건물 외벽에 물감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 아트.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풀고 완성한 작품은 마을 주민들과도 공유할 계획이랍니다. 아니 저기를 벽을 그렇지. 하나둘 터지는 색색깔의 물감. 하얀 벽을 수놓으며 점차 하나의 작품이 되어가는데요. 매주 오는데 기다려지는 곳이에요. 꿈의 학교는 진짜 꿈인 것처럼 신나고 이름 그대로 꿈의 학교인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마을 안에서 이 꿈의 학교 안에서 최소한 우리가 아이들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라는 거를 가르치고 같이 어른과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사람으로. 마을이라는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학생들의 꿈. 지역사회 역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요새 너무 삭막해지는 사실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아이들을 키우고 같이 배려하고 하는 쪽으로 같이 성장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윤 대표님, 이 꿈의 학교 언제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꿈의 학교의 강사로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뭐 진행을 하는 강사로서 한 4년을 했고요. 물론 그 미술 예술 분야의 꿈의 학교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저만의 또 하고 싶은 꿈의 학교가 있어서 또 새로 또 하나 만들어서 직접 운영한 게 지금 3년 됐습니다. 뭐 하고 싶은 게 뭐셨어요? 미술 하면은 그냥 그림 그리고 그 전에도 기획할 때 그냥 그림 그리는 미술로만 하지 말고 뭐 연합 같이 복합적인 거를 융합을 하자 이런 거를 많이 기획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지만 퍼포먼스 미술이 아직은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활동을 하시려면 뭐 지금 이제 화가님 또 선생님 강사님
뭐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해주려면은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럼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그 시 자체에서 전문 교육 이게 과정을 거친 코링커 분들이 계세요. 이게 마을 활동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교육을 통해서 배출을 해주셔서 그런 분들이 각 지역에 저희와 같은 이제 공동체들의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저희는 솔직히 행정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게 잘 접해보질 못해서 어려운 거를 그 코링커 마을 활동가 분들이 와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행정 관련해서 저희도 많이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마을 활동하실 분들을 양성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뭐 새로운 도전, 신중년 일자리 창출 이런 그 사업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도전을 해서 50-60대의 그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뭐 간단한 교수법이라던가 다양한 공예 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르쳐 드리고 그분들을 그 마을의 학교나 이런 방과 후 그 돌봄 교사로 저희가 이제 파견을 보내고 이런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도 저희가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예,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윤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하는 형태가 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서 중요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송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학습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학교 중심주의에서 마을 교육 또 평생 학습의 사회로 가야 된다.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학교 근처에 우리 마을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학교 교육을 풍부하게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그 자원이 되거든요. 우리가 국가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가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 내용을 받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지역의 특성, 마을의 특성이 서로 물들듯이 들락날락하면서 이 교류를 해 나간다면 학교 독점주의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학습공원, 학습마을이 돼야 된다. 학교로부터 그 공간과 시간 또 내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확장적으로 나간다면은 우리 교육이 이제까지의 모습이 학교에서는 교육만 하고 그렇다 나머지는 교육 활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단절적인 시각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꿈의 학교 운영된 지 7년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7년 동안 운영 성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 교수님. 그 꿈의 학교에 대한 성과는 그렇게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적어도 지난 7년 동안에는 처음에 가졌던 굉장히 불안감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시험이나 경쟁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아이들이 과연 참여할 것인가. 그 지금 와서 보면은 아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또 교사들이나 학생, 학부모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많이 노력했고 지금은 약 85%에서 90% 사이가 인지도가 올라오고 만족도도 올라갔다. 그런 게 굉장히 이제 그 긍정적인 변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자원들이나 단체나 이런 어떤 전문성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지금 얘기한 그 마을 그 활동가들하고 또는 일반 자치단체인 뭐 그 시군구에서 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뭐 혁신교육 지구사업이라든지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꿈의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고민을 같이 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대표님, 이게 좀 꿈의 학교가 지금 운영되면서 또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뭘 원하십니까? 많은 꿈의 학교들이 똑같은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이게 매년 공모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매년 공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모 사업과의 차이점을 지역민들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는 획일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꿈의 학교의 교육 과정에 따라 2년에 한 번 아니면 3년에 한 번 이렇게 공모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 이제 꿈의 학교가
정책에 따라 뭐 이렇게 살아났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안에서 이렇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 저뿐만 아니라 2033개의 꿈의 학교 대표님들이 모두가 바라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 그런 데다 예산을 쓰고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부모들은 특히나 뭐 학원 보내고 애들 입시 그 교육 시켜야 되는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철학적인 어떤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앞서 보여줬던 우리 학생들의 변화나 또 마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그 성과들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은 학생은 이제 꿈의 학교 출신이고 또 멘토이고 한데 이 꿈의 학교 어떤 측면에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 이제 꿈의 학교를 시작했던 건 지금부터 이제 5년 전이라 초기 시기긴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꿈의 학교, 나 꿈의 학교에라고 했을 때 다들 모르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게 뭐냐,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 꿈의 학교가 필요한 이유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작 꿈의 학교를 참여하는 아이들조차 꿈의 학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꿈의 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꿈의 학교를 잘 알고 시작했던 게 아니었고 꿈의 학교를 이제 3년 차 해가면서 꿈의 학교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지원을 해주고 내가 할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제도구나라는 걸 알아간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할 때부터 꿈의 학교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해줄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참여를 한다면 더 주체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학교의 뭔가 정확한 취지와 이 운영 방식에 대한 뭔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끝으로요, 이 경기 꿈의 학교가 앞으로 어떤 학교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될지,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될지 한 말씀 하면서 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꿈의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지금 한계점들이 있긴 한데, 처음에 그랬던 거는 우리가 이제 이 학교의 기능이 변화돼야 된다. 따라서 그 꿈의 학교 공간을 좀 확보해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들자. 거기에는 백화점처럼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고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뭐 일주일 있을 수도 있고 한 달 있을 수도 있고 1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자기 자신감이 생기면 다시 학교로 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수평적인 그 관계로서 꿈의 학교를 그 기획을 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꿈의 학교 공간 확보가 지금 어렵다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 좋은 꿈의 학교를 왜 그 특정 지역에서만 하느냐, 전국 단위로 좀 했으면 좋겠고 교육부나 이런 그 국가 단위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네, 꿈의 학교는 공모 사업을 좀 벗어나서 꿈의 학교 운영 주체의 철학이 묻어있는 학교로 이렇게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학생들의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세울 수 있도록 성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지자체나 경기도교육청에 함께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더 많은 아이들이 정말 직접 도전해보고 깨져보고 실패해보고 그걸 또 헤쳐나가보고 또 성공해보고 이런 자존심과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헤쳐나가게끔 하는 저희가 발판이 되었다면 정말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하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해서 사회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그런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 학교는 실패와 좌절이 아닌 꿈과 희망, 또 경쟁에서의 패배감이 아닌 나의 꿈을 쫓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학교여야 한다. 3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야기한 미래 학교, 신나는 학교, 꿈의 학교가
미래의 성공적인 교육 모델이 되길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잖아요. 그래도 건강하니까. 알고 먹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